그 34페이지에 있는 그 세 번째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있는데, 다만 이 사안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해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법 개정에서 이게 바뀌었죠. 2012년도 개정상법에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음성하고 영상이 이렇게 동시에 송수신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정관에 보시면 이런 부분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업무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립하는 거 말고요, 이미 설립된 회사가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뭐 A 법무사한테서 B 법무사로 또는 설립을 했다가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보게 되면 정관을 딱 받아보면 그 기존에 했던 법무사 사무실의 상태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회사 정관을 보면 어느 정도로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정관을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뒷페이지에 그 정관을 쭉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기재를 해놓고 그 각 정관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정관에서 설명할 사항 또는 각 정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 이제 자기주식을 봅시다. 41페이지입니다. 요 자기주식은 그 2012년도에 개정상법에서 중요한 조문을 갖다가 뽑으라고 한다면 이 자기주식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개정상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을 순서대로 뽑으라면 1번이 이 자기주식이라는 겁니다. 자기주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주식은 두 가지의 우리가 관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게 있고, 취득한 후에 이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주주 간의 변동에 불과하죠. 기존의 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걸 회사가 취득하기 때문에 주주의 변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처분도 이게 기존 주주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주 변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이제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등기사항입니다. 저희 업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하나는 자기 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기로 보게 되면 주식을 소각할 때밖에 없지만 실제로 저희가 받는 보수의 큰 부분은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래하시는 이제 분들을 보면 요 자기 주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그 박스에 있는 질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들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기 주식을 취득의 기준점, 즉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의 재원이 되게 되는 재산의 기준점이 언제냐,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량 또는 한도가 있는 것이냐,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지분 비율별로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후에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있느냐 또는 그 자기 주식에 배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1번이요. 자기 주식 취득의 의의, 자기 주식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 것들이죠. 그렇죠?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 그렇죠?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 계산이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나가서 취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명의는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정 전에는 특정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의 규정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만 나열을 하고 5가지, 그 다음에 또 1가지 해서 총 6가지의 경우로 자기 주식의 취득의 목적을 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상법의 경우는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가장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사님들입니다. 네. 이게 왜 도대체 그 세무공무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냐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요.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이요. 여기에 그 밑에 판례를 보시면 판례도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판례가 사용하고 있는 문구 중에 일부를 떼온 겁니다. 2011년도 4월 14일 개정된 상법, 즉 2012년도 4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상법이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을 규정한 상법의 규정도 삭제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판례의 표현이 이렇게 쓰고 있죠. 즉 거기에 나와 있는 개정상법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판례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기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이 자본 거래에 관한 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그 회사에. 그래서 이제 그 세무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세무공무원의 그 의견은 뭐냐면 자기 주식을 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6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 6가지 중에 실은 1가지는 이미 삭제됐고 5가지만 남아있는 것이죠. 특정 목적의 경우는 5가지만 남아있는데 실은 일반적인 취득이 허용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당사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취득에 있어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상법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개정전의 상법은 6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1가지를 삭제하고 이제 5가지만 두고 일반적인 규정을 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판시에 했던 판례를 출력을 해가지고 밑줄을 꺼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게 개정상법의 취지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정관 규정의 필요성. 이건 뭐냐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을 할 때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처분 또는 소각을 하기 위해서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관의 규정 형태는 그렇게 돼 있죠. 정관에 반드시 둘 것 이런 필요적인 기재사항들이 있죠. 어떠한 것들은 정관의 규정을 하라라고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어떤 것은 정관에 기재해야만이 효력이 있다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관에 이제 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이것은 어차피 설립할 때 전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적 기재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기재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재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것들이요. 이런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할 때 대표적인 것은 중간배당. 이 중간배당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중간배당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뭘 줄 수 있습니까? 중간 배당에 의해서 주주한테 주는 것이 뭡니까? 뭘 줄 수 있죠? 또요? 어떤 분이 주시라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주시라 하셨죠? 예? 중간 배당의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 주식, 기타 재산이. 이런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중간 배당에 관한 근거 조문이 있어야만이 결국에는 배당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배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정관의 근거 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거기에 밑에 A시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정관 12조에 2 해가지고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서 정관의 A시 규정을 뒀는데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조문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다고요. 회사는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서 이사의 결의로 처분 또는 소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아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도대체 이와 같은 규정을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러한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유리하겠습니까? 제3자를 이해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를 이해시키는데. 제3자가 누굽니까? 세무죠. 세무서죠. 세무서. 그래, 이게 자, 이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이 규정은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의 근거 규정을 보게 되면, 법률의 규정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정관에 반드시 규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정관에 규정을 두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그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싫은 것이죠. 그렇죠?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정관의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됩니까?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죠.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결의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정관을 공증받아서 회사에 교부합니다. 왜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이게 제3자에 대한 그 공신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제3자에 대해서는 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큰 효과가 있다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주 발행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신주 발행을 할 때 주식 인수증이나 주식 청약서 같은 걸 작성하게 됩니다. 주식 인수증 또는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주식 인수증이나 청약서에는 청약한 날짜 또는 인수한 날짜를 기재하게 되는데 그 청약이나 인수의 경우에는 막도장을 찍어서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고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의사표시만.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확정일자를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은 뭡니까? 청약서하고 인수증을 작성하는 것은 오늘 하고 돈도 오늘 내죠. 그런데 증자 후에 주주 명부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내일 아침에 만들어지죠. 증자의 효력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죠? 428조.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두 개는 오늘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주주 명부를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회사에 넘겨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확정일자는 얼마입니까? 한 장에 얼마죠? 얼마인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회사들에서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 정관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몇 년 뒤에. 또는 우리 회사의 주주명부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맨날 물어본다는 거. 제가 주주명부를 보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주주명부는 회사에도 보관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주주명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주주명부나 정관은 항상 결국에는 최종 것을 스캔을 해가지고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정관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주명부를 보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에 보면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하고 거래 안 한다고 하죠. 그렇죠? 거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도 나중에 업무의 양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잘 하십시오. 그 자료 보관이요. 스캔해서 보관하는 거, 스캔해서 항상 보관해놔야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도. 40. 법무사의 서류 보관 기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요? 3년입니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보셨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 등기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물을 다 보낸다고요. 다 보내는데 그 우편물을 보낼 때 저희가 보통 내용 증명을 다 해서 보내거든요. 내용 증명을 해서 보내게 되면 내용물이 뭔지 내용 증명이 아니라 뭡니까? 그 우편물을 등기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등기에 들어있는 우편물의 내용은 알지는 못해도 최소한 누구한테 언제 보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제가 뭐 연애편지 주고받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편물이 보관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기록이 보관되는 게 3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스캔을 해서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 연락이 와도 그 번호를 뒤지면 누가 받았는지 전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 거짓말하죠.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이면 1000명이면 999명이 거짓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안 받았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우편물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이 넘으면 못 받았으면 3년이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일찍 전화를 하셔야지 3년이 넘어서 지금 우편물을 찾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공손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편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자, 43페이지 볼까요? 자, 이제 이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개정 전의 상법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41조에 5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5가지 목적이요. 그 다음에 341조 2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경우를 이렇게 6가지 경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개정 전의 상법의 규정이 오른쪽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1조에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허용의 조문입니다. 이게 일반적 허용의 조문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44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341조 2요. 거기에 특정 목적과 관련해서 이런 게 남아있죠. 회사가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한 경우,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특정 목적의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허용에 조문하고 그 다음에 특정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든 간에 즉 341조에 의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든 또는 341조 2에 의해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든 취득한 주식은 모두 다 자기주식입니다. 자기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341조로 다시 와서요. 341조의 1항의 2호에 보시면 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 이게 이제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즉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상환되는 대상의 주식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주주한테 평등하게 주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환 주식의 경우는 그 상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상환을 시키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을 취득을 할 때 회사가 동등한 조건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자기 주식의 가장 취득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주주한테 처분의 기회를 준다. 어떻게 해요? 이 항에 보시면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야 된다. 다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로 뭘 정하게 되냐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시면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주총회 이후에 이제 이사의 결의를 거쳐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2항은 이따 나중에 이사의 결의가 붙어 있습니다. 이사의 결의가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는 대강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돈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10만 주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취득하자. 그리고 그 10만 주는 10억으로 지급하겠다. 1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1년 안에, 즉 6개월 안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총에서 대략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3항이요.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의 대차대표상의 순자산액이 462조의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요 개정 전에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여기요. 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요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의 규정이 삭제됐는데, 이건 뭐냐면 요 주식을 소각하려면 요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소각하라고 하고 있죠.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소각하라고 하고 있는데, 요 이익은 저기는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이 삭제됐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자기 주식의 취득의 일단 재원 자체가 첫 번째 조건이 지금 저희들 주총에서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사회가 나오게 되는데, 회사가 이사회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요 이사회가 없으면 이건 주총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는 대략의 범위를 정했었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죠. 한 주에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주총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여기 나와 있는 재원 문제. 재원이.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회사의 대차대표나 순자산액이 뭐뭐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익잉여금. 이러면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한이 있는데 그 사항에 보시면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의 대차대주표상의 순자산액이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서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사들의 주의 의무인데요. 자, 이것은 요 재원은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4월 달에 자기수익을 취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요 결산 재무제표를 보니까, 대차제표를 보니까 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을 한다는 것이죠. 취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재원의 기준은 2013년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이사의 주의 의무는 뭐냐면 2013년도에 이익잉여금이 있었다 할지라도 2014년도 4월달 보니까 이게 올해 말 가가지고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염려가 있겠다. 즉 이익잉여금이 감소를 해가지고 취득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이사들은 여기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1차적인 재원의 기준은 2014년도, 13년도 결산 대차대주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한은 뭐냐면 올해 영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이사들에게 주의 의무를 주는 것이죠. 어차피 2014년도 것은 이게 2014년도 12월 31일이 돼야지 결산이 되는 것이고 2015년도 2월 또는 3월이 되어야만이 결국에는 승인되는 대차대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것이죠.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사들이 여기에 대한 판단의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이제 상법이 상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법 시행령 제10조를 한번 볼까요? 그거 보시면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입니다. 341조 제2항에 의한 결정을 한 회사가 즉 주주총회로 대략의 범위를 정했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야 된다. 이 경우에 주식의 취득 조건은 이사의 결의 때마다 균등하게 정해야 된다. 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뭐냐? 취득할 수량이 뭐냐? 한 주의 금액은 얼마냐? 그 다음에 마번에 20일 이상 또는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주식을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양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돈을 줄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록의 내용의 순서대로 쭉 기재하면 되겠죠. 그렇죠? 가는 취득의 목적, 취득 수량. 이걸 기재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 3호 볼까요? 회사의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이 종료한 날까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 양도를 신청해야 된다. 4호요. 제3호에 대하여 주식을 양도를 신청한 경우 양도 승인 신청 기간이 종료한 날에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2항 제1호에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숫자에 제3호의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사의 주의 의무, 재원 이런 것들은 절차적인 것이고, 자, 이제 그 사전의 절차적인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결정을 했죠. 이사회 결정을 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야 되죠. 그래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팔아라 이런 이야기. 요 기간을 20일에서 60일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사고 팔 수 있는 근거 자료하고 요 기간을 줘야지 주주들이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주주가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죠.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에 사달라니. 양도 신청을 하는 것이죠. 양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양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 아까 20일에서 60일 정하게 된다 했는데 요 날이 경과하게 되면 이때 계약이 체결된 거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주주들한테 요 통지를 할 때 청약을 한 것이고 여기에 주주들이 결국에는 요 양도 승인을 양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요 승낙을 하는 것이니까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계약의 성립의 시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기간이 만료한 때다 이러냐면 여기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약의 성립 시기는 여기다 해. 자, 그랬을 때 이번에 회사가 이제 1만 주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1만 주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주주 3명이 3만 주에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갑도 만주, 을도 만주, 병도 만주에서 3만 주를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은 만주죠. 그렇죠? 만주니까 이런 경우에 즉 취득할 수 있는 수량을 넘어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에 비례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만주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만약에 갑을병이 있는데 을병은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을병은 팔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갑은 만주를 팔았습니다. 을병은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취득은 강제적인 주식 취득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주식 취득 규정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주주가 결정할 문제지 이것은 법률이라든가 회사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3만 주를 갖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눠갖게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1만 주가 있는데 1만 주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5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을은 30%, 그 다음에 병은 2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주를 신청하고 이 사람이 만주를 신청하고 이 사람이 만주를 신청했었을 때 그러면 취득할 수 있는 수량은 요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해 가지고 만주를 계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청된 주식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만주를 결정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것을 비례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냐 이겁니까 이겁니까? 밑입니까 위입니까? 위의 것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실제로 양도를 신청한 이 주식의 합계를 가지고 이 만주를 취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